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0월 18일 CAT 1급 지금 1급 풀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모델링 수정한 걸 가지고 2D 도면으로 변환하고 도면 양식 만들고 도면의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수정한 이제 모델링 여기 있고요. 평면도 이렇게 돌려서 평면도에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좀 화면 좀 축소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얘를 빼놓습니다. 무브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점 밑으로 빼놓고, 이제 원점 위쪽으로 이제 도면 양식 그릴 거니까 이제 도면 양식 그리기 전에 먼저 이제 도면층 설정이라든가 이제 각종 설정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LA 엔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 DF 포인트 이렇게 선택한 상태로 도면층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 제가 만들어 보면 엔터. 뭐가 되냐면 이렇게 프린트 안 됩니다. 이 설정이 들어가요. 출력 불가 설정이 딱 들어갑니다. 이 순간 이제 요게 들어가 있으면 이 도면층은 감점이에요. 절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간혹 가다가 이제 요 아이콘 쓰시는 분들 계신데 요 두 번째 아이콘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이콘 쓰시면은 지금도 이제 DF 포인트 쓰니까 요거 돼 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요. 요 두 번째 아이콘 쓰시면 요게 되죠. 뷰포트 프리즈. 요거 돼 있어도 감점입니다. 요거 쓰시지 마시고. 아이콘 쓰실 때는 요 두 번째가 꼭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 델리트. 다시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반드시 0번이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외형선. 자, 그 다음에 수문선이죠. 그 다음에 중심선입니다. 지금 보면 가상선 안 쓰였으면 가상선 안 만드셔도 돼요. 그렇죠? 저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원래 CAT 2급 같은 경우는 뷰포트가 있는데 지금 뷰포트를 안 쓰니까 안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뷰포트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2급에 익숙해가지고 1급에서 뷰포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1급에서는 뷰포트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만든 것 자체가 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뷰포트는 만들지 마세요. 네. 자, 외형선, 여기 색상은 초록색이죠. 3번. 그 다음에 수문선 색상은 2번. 노란색이고요.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이제 로드. 자, 여기서 처음에 센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들어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죠.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수문선이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클릭하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가상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팬텀 선택하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AT 2급하고 다르게 하는 거, CAT 2급에서 외형선을 더블 클릭하죠. 근데 저는 중심선이 아니라 치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으로 놓고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놓고 진행을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꼭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0번인 상태로 진행을 할래? 아니면 나는 그냥 외형선인 상태로 진행을 할래? 본인의 자유예요. 중요한 건 이제 결과물에다가 도면층을 제대로 맞췄느냐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에서 치수로 놓고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정답이라고 주장 안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놓고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CAT 2급하고 또 다르게 하는 거, 스타일이요. 문자 스타일.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치수 작업을 할 때 문자 스타일 치수 설정으로 들어가서 문자 스타일을 바꾸는데, CAT 1급 같은 경우는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먼저 문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도면층이 안 맞아가지고, 도면층이 아니라 그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타일이죠. 엔터. 스타일 명령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 스탠다드의 txt를 선택해서 굴림으로 앞에 골뱅이 있는 거 쓰시면 절대 안 되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자, 이러면 이제 설정 다 끝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냐면, REC, 렉탱 해서, 여기 써있죠? 0,0에서 594420. 그쵸? 0,0에서 엔터, 594,420. 엔터. 자, 그 상태에서 얼마 들어와라? 20 들어와라. 자, 옵셋 2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테두리는 반드시 델리트, 지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도면층이 0번으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표제란 만들어야죠, 표제란. 이거는 이제 X, 익스플로드로 선택해서 엔터, 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셋. 간격이 한 칸 높이가 16이죠. 그럼 16. 엔터. 자,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세 칸이니까. 자, ESC. 그다음에 옵셋 60 엔터. 자, 우선 선택하고 이쪽으로 M 엔터.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TR 트림.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엔터 두 번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텍스트. D텍스트를 쓰느냐, N텍스트를 쓰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저는 D텍스트를 써요. 잘 알고 계시죠? DT 엔터. 자리 맞추기 J 엔터. 중간 중심 MC 엔터. 자, 그 다음에 문자의 중간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해서 자, 사각의 코너 반대쪽 대각 코너 찍어서 가운데를 잡고 자, 여기서 이제 문자 높이가 얼마냐? 6이죠. 6 엔터. 이건 써 있습니다. 문제.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표정각도 없고 엔터. 자, 여기서 한영 전환해서 수, 홈, 번, 호. 엔터 해서 끝내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제가 기본이 뭐다? 치수다. 얘 선택해서 바꿔줘야죠. 도면층에서 어디로? 문자로. 예, 문자로 바꿔주시면 0번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거 0번으로 그냥 바꾸시는 분들 계시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기본 도면층을 0번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0번을 쓰시는 분들이 똑같이 흰색으로 나오니까 도면층 바꾼 걸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CAT 1, 2급 강의를 할 때 이 상황에서 0번 도면층으로 세팅을 했어요. 왜냐면 도면 틀 그리는 거 자체가 0번으로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나중에 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문자로 바꾸는 걸 까먹는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저 상태에서 0번 도면층을 기본으로 쓰는 건 아닌가 보구나. 학생들이 저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채택한 게 치수고, 이제 색상이 빨간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면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되고, 그래서 바꾸게 되면 이제 문자일 때는 뭐 문자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 틀리는 저걸 이제 까먹는 확률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네, 줄었어요. 완전히 뭐 제로가 됐다.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고 줄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 사이즈가 다 똑같잖아요. 이게 CAT 2급하고 다른 게 CAT 2급은 요 앞쪽 칸이 좀 폭이 좀 다르죠. 폭이 좀 좁죠. 근데 얘는 이제 칸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이때 뭐 다양한 방법 카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뭘 쓴다? 마이너스 AR을 쓴다. 마이너스 어레이를 사용을 하고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배열의 유형은 직사각 R. 그 다음에 행수는 3개죠. 그 다음에 열애수는 2개죠. 엔터.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서 아래로는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아래로는 요만큼, 오른쪽으로는 이만큼 갈 거야. 라고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그 거리를 맞춰서 쫙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게 되게 느린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익숙해주면 겁나게 빠릅니다. 이거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직사각으로 저렇게 글자도 쫙 복사할 때는 칸의 간격이 똑같다 그러면은 저 이제 마이너스 어레이를 사용하는 거. 옛날 이제 도스 방식의 어레이죠. 저걸 사용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여긴 축척. 자, 그 다음에 여기 본인 수험번호 적어주면 돼요. 저는 이제 저기 있는 거 똑같이 쓰는데 실제 시험 볼 때도 저기 있는 거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인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똑같이 쓰면 되겠죠. 1대 2. 여기 1대2 써있다고 이제 여기 전체 축척을 줄여가지고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요새 도면 그리는 룰을 모르는 거예요. CAD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손으로 그릴 때는 종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로 저기 축척이 1대2다 그러면 실제로 물체의 사이즈를 줄여서 그랬어요. 절반으로. 그거는 예전에 손재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고, 이게 CAD로 들어올 때는 뭐예요? 지금 보면 이게 용지 사이즈가 0에서 594420이잖아요. 이게 무슨 용지냐면 A2 용지예요. 그럼 얘를 A2 용지로 출력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1대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CAD에다 그릴 때는 A2 용지 사이즈로 그리고 출력할 때는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배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A4 사이즈가 돼요. 즉 작성은 A2 사이즈로 했어요. 했는데 여기 1대1이라고 적었다는 건 나는 A2 사이즈로 하려는 게 아니라 A4 사이즈로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 1대2로 물체를 줄여서 그려야 되니까 CAD에서는 줄여서 그리지 않고 원 사이즈를 그리고 출력할 때 줄여서 출력하겠다. 이게 요새 CAD에서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CAD에서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축척대로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그리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질문도 많이 받아요. 1대2라고 돼 있으면 줄여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출력할 때 자동으로 축소가 되는 거지. 용지에 맞춰가지고 축소가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일부러 줄여 그리는 건 아니다. CAD로 넘어온 순간 이제 모든 건 다 1대1로 그래. 우리가 CAD에서 줄여서 그리는 행위는 안 한다. 라고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개념은, 내가 이거를 출력할 때 줄여서 출력하겠습니다예요. 출력할 때 줄여서 출력하겠습니다. 그리는 걸 줄여서 그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거 가지고 억지 부리시는 분들, 아니 내가 여기 1대2라고 적혀서 내가 2분의 1을 줄여가지고 내가 도면을 작성을 했는데 라고 막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다? 본인들이 CAD에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 손재도의 룰을 지금 CAD에다 갖다 대면 어떡해. 그러면은 CAD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손재도 시험을 보셔야지. 그쵸? 물론 요새 손재도 시험은 존재하지도 않죠. 근데 저는 손재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정도지만. 왜냐면 손재도를 해본 사람이 CAD를 쓸 때 그 실력은 그냥 CAD만 배운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확실하게. 자, 어쨌든 사선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양식 다 그렸습니다. 양식 다 그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얘를 변환해야겠죠. 뭘로? 2D로. 2D 변환할 때 못 쓴다? F 샷. 플랫샷이죠. 플랫샷 명령을 사용을 하고 엔터. 자, 플랫샷 쓸 때 뭐 해야 된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 대부분 그냥 이 상태로 플랫샷을 하죠. 이 상태로 그냥 플랫샷 해가지고 이제 작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분해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애가 수문선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를 딱 보고, 얘가 수문선이네. 이거 보고 이제 틀린 걸 찾기 하는 거죠. 이렇게 수문선.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림 베껴 그리는 거죠. 투상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투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CAD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그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도 수문선으로 바꿔야 되고, 얘도 수문선으로 바꿔야 되고, 얘도 수문선으로 바꿔야 되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 요거 하나 빠졌잖아. 이렇게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아니, 학생이 하다 보면 한두 개 놓쳐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러시오.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CAD라는 시스템, 어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전산적인 프로그램을 쓰면 이걸 실수 없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컴퓨터로 지금 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맞냐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 3D도 마찬가지고, 전문 3D 툴들 보면은 수문선 다 구분해주잖아요, 자동으로. 수문선은, 그러니까 중심선하고 가상선은 자동으로 안 만들어줘요. 근데 유일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수문선이란 말이에요. 이건 3D를 다루고 있는 모든 CAD들이 다 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인데, 그 기본 기능마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강사는 이 CAD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누굴 가르치냐고.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일단 너부터 똑바로 알고 와. 그런 다음에 가르쳐. 강사를 하려면 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물론 캐드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아냐? 그럼 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네, 저도 모르는 기능 많아요. 많은데 최소한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하는 작업이잖아. 본인이 자주 하는 작업이잖아. 그러면 자주 하는 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은 알고 있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 샷 플랫샷을 하면 여기 있잖아요. 딱 대놓고 써 있잖아. 정경선과 가려진 선. 이것도 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 바꿔달라고 번역 바꿔달라고 저기 커뮤니티에다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아니다. 얘는 외형선이 돼야 되고 얘는 수문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네, 컷당했어요. 왜 컷당했는지를 모르겠어. 정경선이라는 걸 어디서 사용하지? 가려진 선이라는 걸 어디서 사용해? 저런 용어를 우린 국내 제도에서 사용을 해요? 저렇게 표현을 해? 국내 제도의 일반은 외형선과 수문선이에요. 근데 제 요구가 컷당했어. 물론 한 사람의 요구니까 컷당할 수도 있는 거지. 오토데스크가 제 하위 조직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정경선, 가려진 선, 결국 저 정경선이라든가 가려진 선의 의미는 외형선이냐 수문선이냐잖아요. 그럼 저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플랫샷을 하는데 플랫샷으로 2D를 변환해주는데 나는 뭘 해줄 수 있어? 외형선과 수문선을 구분해서 표시해줄 수 있단다 얘야? 라고 얘가 지금 플랫샷 저 옵션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도 안 써. 그러니까 제가 이제 CAT 2급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CAT 2급에서 나 여기 있어. 어떤 점이 나 여기 있어 나를 가지고 가면 돼 라고 막 손들고 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옵션이 뜨고 뭘 그러면 자세히 좀 봐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강사님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거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무자도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어. 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모르고 끝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강사잖아. 강사는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지. 저기 저런 게 있네? 저거 뭐야? 저건 뭐지? 쟤 뭘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 그냥 나 예전에 배웠을 때 그냥 플래셔 타고 그림 보고 이렇게 딱딱딱 바꾸게 했으니까 그냥 난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수업해야지. 야, 정말 대단한 강사님 나셨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수업 받는 거 베껴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업하는 거야. 자기 가르치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걸 그냥 그대로 배워가지고. 어떤 강사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게 이제 캐드 강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자기가 캐드 강사인데, 학원에서 자기한테 프로그램, C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그 반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른 학원에 수업을 끊었다고. 그래 놓고, 그 학원에서 하루 듣고, 다음날 와서 전날 들은 내용을 그대로 수업하고 하루 듣고 또 전날 들은 내용 그대로 수업하고 그래서 수업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랑이야? 양아치지. 그게 어떻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는데 난 수업을 해냈다. 그게 자랑이야? 애들한테 얼마나 대단한 걸 가르쳤겠어. 그 강사님 특징이 뭐냐면 제 학교는 자격증을 쫙 자랑을 해요. 되게 많아요. 진짜. 한 20개 이렇게 되거든요. 확 쫙 펼쳐놓고 다 자랑을 해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딴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깊이가 없어요. 이 사람은. 깊게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응용적인 게 없어. 자기가 수업 들은 내용 그대로야. 그대로만 해. 그럼 그 강사한테 배운 학생들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앞에서 그걸 막 자랑을 하는데 겁나 한심해 보였어요. 한심한 인간. 야, 강사가 좀 그러지는 맙시다. 그래서 정경선 뭐예요? 정경선 색상.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도면의 색상은 바이레이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레이어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선 종류도 바이레이어 쓸 거 아니야. 바이레이어 세팅하면 돼요. 단지 이제 숨은 선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차이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보면 색상하고 선 종류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차이를 두면 돼. 색상을 차이를 두느냐, 선 종류를 차이를 두느냐.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선택을 뭘로 했냐? 색상으로 했어요. 저는 색상을 뭘로 하냐면 선홍색으로 해요. 그리고 선 종류는 똑같이 바이레이어로 가요. 그러면 숨은 선은 색상만 선홍색으로 나올 거야. 바이레이어가. 이렇게 하고 자 작성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평면도니까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 정도요.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 뭐가 좀 작아? 되게 물체가 커 보이네. 594 맞죠? 20 줄였으니까 594면 594 맞고 420이니까 380? 네, 맞죠. 도면이 큰데 왜 애가 갑자기 커 보이죠? 엄청나게. 네, 착신가 봐요. 네. 어쨌든 그래놓고 이제 정면도 바꿔서 자 이래서 다시 한번 플래시샷 합니다. F 샷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설정하면 그대로 유지돼요. 네, 그 다음에 설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작성 한번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평면도로 딱 돌아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V 엔터. 자 여기 위치를 맞춰줄게요. V가 아니라 B죠. B 기준을 바꿔서 B 엔터. 자 여기서 위치를 맞춰줄 거니까 여기 끝에를 맞춰주는 게 좀 편한가? 이제 본인이 편한 데를 찾으세요. 포인트는 저는 이제 여기 끝에를 맞춰서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가 이제 가장 끝이니까.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다음 우측면으로 돌아가겠죠. 우측면 딱 돌아서 자 여기서도 이제 F샷. 이 상태로 작성. 그 다음에 평면도로 돌아가서 롤까지 한번 해주고 자 B 엔터. 자 기준점을 바꿔서 이쪽이 기준점이 여기 끝점이 여기에 딱 맞으면 되겠죠. 엔터 그리고 이제 저 이제 겹쳐 있으니까 이제 분리를 해줘야겠죠. 무브 엔터 잡고 내려요. 보면 이제 여기 치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쵸? 치수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요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감안해서 위치 잡고 지금 위치가 좀 틀어진다. 좀 틀어진다라고 해도 나중에 다시 위치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 CAT급 영상에서도 이제 잔소리 되게 많이 했었는데 거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처음에 위치를 좀 잘못 잡았어. 그걸 수정해주는 게 상당히 난 버거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버거운 상태면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저런 위치 조정 같은 게 난 나중에 또 한 번 위치 조정하는 게 힘들어. 그런 상황이면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더 공부하세요. 저렇게 위치 조정하고 저런 것들이 되게 편안한 상태. 뭐 그거야 뭐 조정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그게 뭐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셔야 돼요. 그게 버겁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캐드를 다루는 능력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자격증에 합격하길 바라세요? 내 실력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합격하길 바라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띄워주면 돼요. 나중에 이제 위치 수정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예 그냥 밑으로 이게 깔아가지고 갈게. 깔아가지고. 요거 있을 공간 없게. 깔아가지고 갈게. 얘도 그냥 이렇게 놓고 갈게. 간격도 그냥 이렇게 놓고 갈게요. 위치는 나중에 다시 다 잡을게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치 나중에 다시 다 잡는 거, 이거. 네. 너무 쉬운 건데, 왜 거기에 공포를 느껴가지고, 막 처음부터 저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위치 안 나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막 뷰타이트를 막 여기다가 막 옆에다가 때려 박는다든가. 그럼 저는 그건 미친 짓이라고요. 미친 짓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줘야겠죠.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분해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0번 도면층에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 컨트롤 1번 눌러보면, 0번 도면층에 있어요.
영번 도면층에 있을 거고, 이제 도면층에 있는 얘도 영번 도면층에 있어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데 도면층은 영번 도면층에 있어요. 근데 왜 색깔이 달라요? 이거의 색상은 내가 선홍색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땅땅 선택해가지고 얘를 수문선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선홍색으로 보이니까. 그럼 선홍색으로 보이는 거 다 선택하면 되니까 놓치는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보고 저렇게 일일이 선택해줄 수도 있는데 눈으로 보고 저렇게 일일이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무식한 방법이야. 자동으로 저 색깔이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색상을 다르게 준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3D에서 변환한 것들은 선들이 쪼개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딱 제가 이 선을 선택을 하면 요만큼.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면 요만큼. 이 선을 선택하면 요만큼. 그렇죠. 자, 이렇게 선이 3개로 나눠져 있다. 전부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샷을 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답을 내시는 강사님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몇 번 봤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저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요. 전부 다 감점입니다. 학생들 떨구고 싶으면은 학생들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해? 그러면 저걸 왜 합쳐줘요? 라고 하시는 강사님이 있어요. 실무에서 저거 합쳐줘요.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용량이 커져요. 용량이 3배예요. 용량이 3배라고. 선이 3개니까. 곱하기 3이라고. 그러면은 3D에서 변환해가지고 2D 도면을 만드는 회사들은 2D 도면이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파일. 부품이 한 100개, 200개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선들이 죄다 저렇게 쪼개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쪼개지는 게 지금 얘가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 선이 2개가 이렇게 외형선이 2개가 나와 있으니까 3개로 쪼개진 거지. 저기에 막 외형선이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1개로 쪼개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다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이제 3D로 변환한 파일들을 쫙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막 캐드가 무거워가지고 버벅거립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못 가요. 실무에서도 정리해야 이거. 무조건 정리합니다. 네. 무조건 저거 한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저걸 지우고 한 손으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죠. 조인이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일직선 하나 있는 건 이제 조인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조인을 권장하진 않아요. 원래 조인 명령이 선을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인 명령에 희한한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뭐가 추가됐어요? 폴리라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대부분 귀찮으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조인, J 한꺼번에 선택하다면 J하고 엔터를 쳐요. 그럼 이렇게 되고 갑자기 외형선하고 수분선하고 합쳐져 버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로 폴리라인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으로 하는 건 권장을 안 해요. 컨트롤 Z로 취소했습니다. 조인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 쓰기 좋은 명령이 뭐냐? 오버킬이다. OVERKIL.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버킬로 하고, 오버킬로 하면 이제 전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뜨는데, 아무것도 그냥 기본 뜬 거에서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하지 말고, 그냥 확인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이 선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딱 깔끔하게 하도록 됩니다. 이제 오버킬의 역할이 저렇게 분리된 선, 동일선상에 분리되어 있는 선, 끝점이 딱딱 맞닿아 있는 분리된 선을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줘요. 또 한 가지는 중복선을 없애줘요. 중복선. 제가 보여드리면 라인에서 제가 여기서 일단 10mm 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서 여기서 50mm 선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선이 10mm짜리랑 여기 10mm짜리랑 50mm짜리랑 겹쳐 있단 말이에요. 겹쳐 있으면 이제 F가 아니라 조인이래. 오버킬, OVERKILL. 죄송해요. 오버킬 해가지고 이거를 딱 선택해주면, 선택해서 엔터를 쳐주면, 그리고 이렇게 뜨고 확인을 눌러주면, 갑자기 여기 굵게 표시된 거 사라졌죠. 그래서 요만큼을 선택해보면 없어요. 중복선을 사라지게 해줘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요거냐 아니면 라인 10에 엔터 50 엔터. 여기서 요렇게 분리된 선을 오버킬 OVERKIL 해서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냐. 그래서 분리된 두 개의 선,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합쳐주느냐, 아니면 중복된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합쳐주느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오버킬의 역할인데,
주의해야 될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버킬은 맞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합쳐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명확하게 라인으로 그렸다 그러면 저건 명확하게 합쳐주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3D에서 변환된 거잖아요. 3D 변환된 것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곡선부가 직선으로 표현된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얘는 상관없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스플라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라인은 선을 그리는 명령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30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자 이거는 라인 컨트롤 1번을 눌러보면 선이에요. 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PL 자, 스플라인인데 요거 딱 찍고 이렇게 직선으로 뺄게요. 그래서 여기서 30. 자 그리고 이제 ESC 아이고 ESC래. ESC가 아니라 엔터를 쳐야 되는데 라인 SPL 자, 여기서 이쪽으로 30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해가지고 끝내면 여기도 직선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직선으로 보여요. 근데 얘를 선택하면 스플라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OVER KILL 이거 합쳐지면 내가 망신스럽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땅 안 합쳐지죠? 땅 못 합쳐요. 그래서 우리가 3D에서 변환했을 때는 일부 곡선과 관련된 선들이 직선이 아니라 스플라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못 합쳐져요. 이건 조인으로도 못 합쳐요. 두 개의 객체가 조인으로 합쳐지긴 합쳐지죠. 근데 스플라인으로 합쳐져요. 스플라인. 이렇게 되면 이게 스플라인으로 합쳐져도 감점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된다면 조인으로 스플라인으로 합친다. 이것도 감점이에요. 선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선하고 스플라인은 선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이것도 감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오버킬을 하고 나서 반드시 선이 제대로 합쳐졌는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안 합쳐진 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땅 하나씩 찍어서. 이거 여러분들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시험 시간이. 저는 지금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진 것 뿐이지. 이거 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안 합쳐진 선이 없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해가지고 안 합쳐진 선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들 책임이죠. 근데 이제 강사님들도 오버킬하고 이거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강사님들. 오버킬이 완벽한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명령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예전에 오토데스크 커뮤니티에서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이거 얘기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버킬로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 오버킬은 좀 저도 이제 거기 답변을 잘했는데 오버킬은 불안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토데스크 코리아 관계자가 아닙니다. 오토데스크는 완벽한 명령입니다. 제대로 기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 짤 줄을 모르니까 오토데스크 제품 사용하는 좀 고급 사용자분께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고급 사용자분께서 프로그래밍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오토데스크 거기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자기가 개선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되는데 오토데스크 프로그래밍 코드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오버킬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걸로 얘기가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킬은 완전한 명령은 아니다. 오버킬 자체가 있는 위치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거예요. 오버킬은 일반 명령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툴. 이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명령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은 건 아닌데 대부분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명령들이 어떤 거냐면 편리하고 좋은 기능인데 약간 불안정한 경우, 실험적인 경우, 정식 명칭으로 올리기엔 조금 애매한 애들, 정식 기능으로 올리기엔 조금 애매한 애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좀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용할 때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 소프트웨어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지. 걔네도 명확하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기능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소되면 나중에 익스프레스 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정식 명령으로 빠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령은 고질적으로 이런 버그가 있고, 그러면 그 버그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해설을 안 해주면, 이 프로그램 못 쓰겠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니오라고, 특히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감점하면 어떡하십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기능이 불안정해서 그런 건데, 오버킬 기능이 불안정해서 못 합친 건데 그건 감점하면 안 되지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애당초 오버킬이라는 건 불안정한 명령을 하는 걸 본인이 인지를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은 본인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는 소프트웨어 버그니까 나는 감점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소프트웨어 버그면은 그건 넌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네가 갖고 있었어야지. 수작업으로라도 그걸 맞췄어야지. 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버그가 있으면은 버그니까 내 책임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버그 때문에, 만약에 진짜 버그가 있어서 버그 때문에 감점을 당했다, 그러면 타당하게 감점을 당한 거예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존재를 해요. 버그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든가, 본인이 찾아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그를 인정하고 그 버그를 내가 감안해서 쓰겠다는 게 소프트웨어 사용자예요. 즉, 버그 가지고 난 이거 버그 때문에 틀린 거니까 감점 인정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버그도 다 기능의 일부고, 그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는 전부 다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 버그가 많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 문제니까 내 잘못이 아니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런 거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처럼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근데 오버킬에 대해서 제가 버그를 얘기를 했는데, 이 버그가 아까 얘기한 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을 하지, 제가 시연에서 보여드린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을 하지, 거의 대부분 99.9%는 완벽하게 동작을 해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보면은 문제가 없죠. 거의 대부분 동작을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잘 동작하는데 가끔 미쳐서 날뛰니까 확인 작업을 한번 해주라는 느낌.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어차피 이거 확인하면 선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선들 다 뭘로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가야죠. 외형선으로 가고, 외형선으로 가면서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특성에 가셔서, 제가 이거 계속 오버킬이 아니라 플래시의 단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의 색상하고 선의 종류는 정해줄 수 있는데 정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선의 가중치, 선의 굵기거든요. 이것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버킬 명령의 단점이에요. 오버킬이 아니라 플래시 명령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의 굵기도 가중치도 도면층별로 바꿔줍니다. 바이레이어로. 실제 실무에서 저걸 해줘요. 바이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선의 굵기도. 왜냐면 레이어의 특성에 따라서 굵기가 조정이 돼야 되니까. 바이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숨은 선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선택돼 있잖아요, 아직. 자, 오른쪽 클릭하고 신속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특성을 색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연산 값을 전 선홍색으로 세팅했잖아요. 색상을 선홍색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선홍색으로 된 선만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되게 순식간이에요. 저가 지금 여기까지 여러 가지 사설을 섞어서 설명한다 되게 길게 온 거지, 거의 진짜 순식간에 숨은 선을 빠르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해. 그 어떤 강사도 안 해. 와, 씨. 개무식. 물론 유튜브에 영상을 안 올리거나 제가 그 수업 방식을 못 본 강사님 중에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강사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시중에 대부분 보고 있는 강사들은 이 짓을 안 한다라는 거죠. 다 눈으로 보고 일일이 바꾸고 있어요. 환장하겠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과연 강사가 맞는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선택된 애들만 도면층을 뭘로 바꿔줘요? 숨선으로 바꿔줘요. 색상이 안 바뀌는데요. 색상은 왜냐면 내가 선홍색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여기 특성. 블록이 아니라 특성에 가서 선홍색을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면층의 특성을 따라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요. 오토캐드 3D를 가지고 형상을 그려가지고 그걸 플래시로 변화를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한다. 실무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은 안 그려주고 가상선, 여기 가상선 쓰였네요. 예, 가상선 쓰였으니까 얘는 가상선이 꼭 있어야 되고, 가상선까지 그려주려면. 얘를 일단 기본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심선으로 놓고, 라인에서, 자,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 타원의 센터까지 온 거죠. 타원의 중심까지. 타원의 중심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CN 할까요? CN. 해가지고 타원을 딱 찍어주면 잡히죠. 땅.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딱 이렇게 오고. 그죠? 가상선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를 이은 거예요. 그죠? 이은 형태. 얘는 중심선이 아니라 무슨 선? 가상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중심선 여기 살짝 삐져나오는 거. 그렇죠? 저거 하나죠. 그리고 요거 라인. 여기서 이쪽으로 5mm.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십자 형태. 십자인데 이쪽 수평 방향은 없겠죠. 왜냐면 외형선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5mm.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죠. LEN DE 마이너스 2mm. 여기서 여기 이제 2mm 줄이고, 그쵸? 여기도 일직선이니까 2mm 줄이고, 여기서도 일직선이니까 2mm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직선이니까 2mm 줄이고, 간혹가다가 얘 2mm 이렇게 줄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요 위쪽은 어떻게 하느냐? 미러를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외형선하고 딱 연결돼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띄우라 그랬잖아요. 외형선하고 분명히 얘기하자면 형상선하고 비형상선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을 때 그때 혼동이 있는 거지, 크로스 되고 있을 때 혼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어떤 케이스를 한 가지만 외우려고 그래요. 왜? 케이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복잡하거든. 내가 그때그때 맞춰서 판단이라는 걸 해야 돼. 이건 어떤 케이스야? 어떤 케이스야? 케이스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거, 이게 선생님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근데 한 가지로 정철될 수가 없어요. 모든 도면은 내가 판단해야 돼. 난 판단하기 싫다라고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판단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항상 상황은 바뀌고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걸 전부 다 이해를 하던가, 난 전부 다 이해하기 싫어하면 때려치는 거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LEN, 저건 다 있는 상태에서 DE 5mm. 반대쪽으로 5mm를 간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중심선 정리도, 여기 안 됐구나. LEN, DE 5mm. 여기도 이제 삐져나와야죠. 약 하고, 약 하고, 가상선은 삐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가상선은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다 됐으니까, 정리됐으니까, 치수 기입해야겠네요. 치수 기입하려면 치수 설정부터 해야겠죠. 자, D 엔터. 자, ISO-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 버튼 눌러줍니다. 재지정 절대 안 돼요. 수정 버튼. 자, 선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뭐 이거 바꾼다, 뭐 색상 바꾼다, 다 감점. 자, 기본 화살표 뭐 꼭 해줘라. 중심 표시가 없음.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바꾸지 마세요. 화살표 크기를 바꾼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자. 자, 그다음 문자 스타일 여기서 딱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굴림. 이거는 아까 했었죠. 네, 했었으니까 요건 안 들어와도 되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네, 문자 높이 제발 바꾸지 말아주세요. 여기다가 뭐 채우기 색상 요거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하지 마요. 여기서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EFC 눌러버렸네. 다시 바꾼 거 다 취소했겠지. EFC 눌렀으니까. 중심 표시가 없음. 문자에서 색상 노란색 바꾸지 말고, 채우기 색상도 넣지 말고, 문자의 정렬에서 이제 요거 보면은 반지름 치수 바깥으로 삐져나온 게 없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맞춤. 맞춤에 가서
여기서 보면 안쪽에 있는 게 있죠.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맞춤은 아니고, 그렇죠? 화살표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 피트 축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얘 어떻게 할 거다? 2분의 1로 축소해서 출력할 거다. 그러니까 1대2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거의 역수인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역수인 2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 자, 여기서 정밀도는 소수점 8개짜리까지. 그쵸? 그 다음에 후행은 없고, 그 다음에 정밀도 각도도 소수점 8개짜리까지 하고, 후행은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는 저랑 똑같이 안 해줘도 감점은 아닙니다. 예, 감점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주는 게 좋을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현재 도면층을 뭘로? 치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입을 하는 거죠. 정면도부터 기입할까요? DLI 해서 일단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 해서 문자가 하나, 두 개, 두 개 들어가면 전 이건 조금 이제 요 정도면 두 개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 개 이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3개 가까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이. 제가 이제 CAT 2급할 때는 저 거리 20mm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 탁탁탁 맞춰가지고 기입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걸 강요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게 힘드니까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대신 눈으로 봤을 때 티는 안 날 정도로 해라. 대략 눈으로 봤을 때 측정을 했을 땐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대략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게 뽑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건 이제 DCO.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1년. dim 컨티뉴로. 그 다음에, DLI.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삐져 올라올 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높이를 생각을 해가지고, 걔랑 눈대중으로, 요 정도면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렇게는 해줘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실제로는 다를 거 아니야. 많이 다를걸요, 저거. 보면은 18.5 17.7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돼. 눈으로 대충 봤을 땐 티 안 나.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해주라는 얘기예요. 형이 제발 이러지는 마 좀. 인간적으로 이래놓고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가 사람이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잘못됐니? 왜 태클이니? 있을 치수 다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전 학원에 있을 때 나가. 됐으니까 나가. 그랬어요. 됐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없어? 네가 느낄 땐 없는 거야? 나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라는 거죠. 자, DAN 각도 잡고 이제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여기 조금만 더 이걸 저 화살표가 보이게 한다고 해서 여기를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여기서 아주 살짝 조금만 이렇게 빼도 나오잖아. 근데 굳이 화살표 반대로 가게 하는 그 이유는 뭐야? 왜 그래? 그게 뭐야? CAT 2급 때도 얘기했지만 귀찮아. 그냥 귀찮아가지고 뭐 한 거냐면 DAN 해가지고 그래서 딱 각도값 보이네? 됐어 클릭. 이래놓고 화살표 방향 다르네? 뭔 상관이 저걸로 감점한다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심보가 아주 고약하지. 그걸 어떻게 감점을 안 해? 감점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건 뭐야? 나 귀찮아. 나 도면 그리기 싫거든? 나 그냥 이거 자격증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지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태도. 그 사람의 태도예요.
야, 나 지금 이거 소프트웨어 간신히 사용하고 있어. 저거 위치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나 겁나 피곤하거든? 겁나 힘들어, 겁나 부담돼.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못 다뤄? 떨어져야지. 네가 어떻게 합격하니? 소프트웨어를 저런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소프트웨어를 못 쓰는데 네가 어떻게 합격이야? 왜 그게 합격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대부분 자격증 시험 보시는 학생들이 나 돈 냈잖아.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격증은 돈 내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부합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이 정도는 빼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DAL로 하면 되겠죠. DAL로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DAL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찍을 때는 뭘로? PER 직교 PER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맞춰서 찍어주면 딱 맞죠. 물론 이제 얘하고 이제 안 맞게 얘를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거 F9를 눌러보네. 만약에 나 이걸 이렇게 놨다. 감점 하느냐? 저 감점 안 됩니다. 감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이제 KPC 교육에서도 교육할 때, 그 강사 교육할 때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 이거 안 맞춘 것까지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감점을 안 돼. 물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랑 이거를 꼭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 이렇게 제시가 됐잖아. 그러면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문제에 제시가 됐으니까. 문제에 제시가 안 됐으면, 이렇게 제시 안 됐으면은, 그거는 뭐 마음대로 기입하는 거니까, 저걸 꼭 맞춰야 된다라는 건 없으니까, 안 맞춰도 상관없는데, 문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출 수 있잖아. 있으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대신에 이제 여기 취소 보조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두 개는 없애줘야겠죠. 이제 컨트롤 1번 누르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취소 보조선 1, 2. 여기서 이대로 취소 보조선 1, 2를 다 전부 다 꺼주면 돼요. 이제 2급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걸 분해해가지고 저 두 손을 지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가 분해되는 순간 이미 감점이에요. 쓸데없는 뻘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N. 그래서 여기도 각도를 그래서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갈 정도까지 당겨주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래놓고 이제 DAL. 여기서 DAL로 하면 되겠죠. 여기 찍고 여기 끝점 딱 찍고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PER. 여기 딱 찍고 여기서 여기다 딱 맞춰주면 딱 맞고 여기 취소 보조선 그쵸? 취소 보조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MA 양쪽 다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양쪽 다 끄내니까 끄내를 선택하고 얘에다 탁 적용을 시켜주면 사라지죠. 똑같이 설정이 맞춰집니다. 이제 MA는 우리가 이제 도면층 매칭 시켜줄 때만 쓰는데 그게 아니라 MA는 뭐예요? 매치 프로퍼타이즈예요. 특성 자체를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 1에서 나오는 요 특성 값을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거 바꿀 때 뭘로 했어요? 컨트롤 1 눌러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성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저 이제 치수에서 저 특성을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걸 재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지정할 때 요새 강사님들 하는 것 중에 B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서 재지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거를 딤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방식을 쓰는데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방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옛날이라고요. 아주 옛날이라고요. 최근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옛날이에요.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언제적 물론 쌍팔년도에는 없었거든. 언제적 기술을 그거 저 대학생 때 쓰던 방식. 딤 업데이트 해가지고 하는 거. 재지정한 다음에. 저 대학생 때 쓰던 방식이라고. 그거를 요새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와, 환장하겠다. 그래서 요새 학생들 풀어본 문제 중에 보면은 재지정을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치수 설정을 아예 재지정을 안 하고 모든 걸 다 치수 설정을 해요. 왼쪽 치수 보조선 1만 꺼져 있는 거 설정 하나 따로 만들고 치수 스타일 하나 따로 만들고 치수 보조선 2만 꺼져 있는 거 치수 스타일 하나 따로 만들고 치수 보조선 양쪽 다 꺼져 있는 거 치수 스타일 하나 만들고 총 4개를 만들어요.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감점 못 할 거예요. KPC에서. 감점 못 하는데,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자격시험에서는 그거 감점 못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거 욕해요. 재지정 상황은 재지정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 치수 스타일로 추가한다? 안 그래도 실무는 도면 하나 그리는데, 거기에 치수 스타일이 한 10개에서 20개는 있어요. 그걸로도 복잡한데, 하나의 스타일에 그 한쪽 치수 보조선 없애겠다고 스타일을 2-3개를 더 추가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치수 스타일 자체가 한 100개가 넘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은 그냥 딸랑 이 문제 하나 푸니까는 학생들한테 그딴 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딴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걔는 회사 가서 욕 바가지로 먹어야 돼요. 제발 기술 교육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세상 물정 모르고 교육하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무책임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현장 가서, 실무 가서 욕 바가지로 먹어요. 물론 요새 뽑지도 않지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보내는 걸 아니까 아예 뽑지도 않아요. 제대로 교육해요, 제대로. 제발.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면 이제 여긴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최외곽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최외곽에서부터. 얼추 비슷한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얘는 얼마 나왔어? 딱 제 보면은, 이렇게 15. 얘는 좀 많이 작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갭이 있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요 갭 차이가 얘랑 비슷하게 가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정도다. 얘는 별로 티 안 나는 정도다. 이렇게 해줘야지. 얘도 또 이렇게 기입한다. 걸리는 거 없다고. 그래 놓고는 뭐가 잘못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좀 길게 빼는 사람보다 저렇게 바짝 붙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바짝 붙여야 도면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걸리는 게 적잖아요. 지금 봐도 여기 지금 요 사이에 내가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거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옮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늘 공간 났네 하고 여기다 이제 얘 밀어넣는다. 확 때려버릴까 보다. 씨. 진짜로 그래요. 요래 놓고 요렇게 공간 없네. 요렇게 해놓고 여기 공간 났네. 여기다 밀어넣어야지. 진짜 때려버리고 싶어. 자, DLI.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얼추 봤을 때 비슷한 정도 이렇게 떼는 거라고. 그럼 얘는 또 얼마 나왔어? 21. 얘는 좀 넓게 갔네. 그쵸? 아까 요거 좁게 간 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좀 길게 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얘랑 구분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안 가잖아요, 잘.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 정도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CAT 2급 때 보여준 것처럼 딱딱딱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그 눈으로 봤을 때 얼추 비슷하게 해라. 자, 여기서 여기 잡고 이렇게 가겠죠. 가서 아까 좀 길게 뺐으니까 좀 줄여줄까 이렇게 좀 줄여주고 얘도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확인해서 저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얘는 DCO 지금 컨티뉴로 여기까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직선 딱 맞겠죠. 이렇게 됐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 기입 다 됐고 이제 여기 기입. 여기금 DLI 해서 여기 해서 이 길이는 얘랑 맞아야죠. 딱 일직선이 됐다. 이거는 맞추기 쉽잖아. 얘를 찍어주면 되잖아. 그 오스냅 잡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게 그렇게 부담돼? 저거 맞추는 게 양쪽을? 그거는 안 부담되잖아. 거기 있는 오스냅 하나 잡아서 찍어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성격이 이상하다니까. 자, DLI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 있으니까 얘랑 이제 튀어나온 거 비슷한 정도로 정사각 정도가 나오게. 잘 보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얼마 남았냐? 그렇죠. 18. 아까 여기 처음 했을 때 1718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만족이란 말이야. 대충 눈대적으로 봐도.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각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좀 안으로 들어갔네? 됐네? 이렇게. 얘랑 좀 비슷하게 맞춰주겠다 싶으면 얘는 좀 이쪽이 좀 아래쪽이 좀 짧네? 예, 짧네? 좀 이렇게 더 길게 뺐네? 그렇게 맞춰주면 되죠. 여기 뭐예요? DRA. 딱 하고 이것도 꼭 굳이 이래. 이거 CAT 2급 때 제가 얘기했죠. 굳이 외형선하고 겹치게 왜 저렇게 놓냐. 어쩐 분들은 이제 이거 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스나 잡히지 이렇게 가죠. 그래놓고 이걸 그대로 둬. 이거는 감점이지. 그냥 보고 이거 DAN이래. DRA. 이 정도. 여기 문자가 이렇게 안 걸릴 정도. 얘랑 각도가 똑같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아예 안 걸릴 정도. 최소한.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좋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손에 굵기가 있기 때문에 굵기가 있어서 끝이 살짝 닿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상황이면 얘랑 각도가 다르더라도 웬만하면 확실하게 떨어지게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치수 기입된 거 다 확인하고 누락된 치수 없나 다 확인하고 뭐예요? 다 제대로 됐으면은 치수가 틀린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는 거예요. 요거는 꼭 지워주셔야 돼요. 요거 남아있으면 불필요한 객체 남은 거로 감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됐으니까 뭐 해줘요? 이제 타이틀 블럭 넣을 거 아니야. 타이틀 블럭은 이제 인서트 I 해가지고 엔터 친 다음에 현재 도면층에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얘를 땅 클릭해서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갖고 오는데 이제 보면 이제 자리가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네. 그럼 요렇게 밀어 넣는다? 거의 이제 붙게. 더 수정할게. 요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씨, 내가 너무 들띄웠어. 너무 많이 띄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를 했어. 이렇게 배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딱 해가지고 여기 딱 해서 이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어떤 학생은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요. 이거 당연히 벗어났으니까 감점이죠. 이거는 감점 당해요. 무조건. 그리고 어떤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얘를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안 들어가죠. 사이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이런다. 그래 놓고 이거 감점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없어 보여? 정말 문제가 없어 보여? 있잖아요. 있으면 된 거야? 그럼 뭔데요? 그게 꼭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왜 특집이에요? 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시험 문제에 얘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고 치수 기입해줬어요? 치수 기입 안 했으니까 내 맘대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에다가 치수를 기입을 하든가. 미친. 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점을 안 해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태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시험관하고 채점관하고 뭐 시험 기관에다 그딴 식으로 따질 수 있어요. 회사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상사한테 그럴 거예요? 왜 상사한테? 왜 난리세요? 있잖아요. 갖다 넣었잖아요. 상사한테 그럴 거예요. 그럼 상사가, 그렇네. 갖다 넣었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리 띄우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몇 미리 띄우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매번 그리는 형상이 다른데 그러면 매번 사이즈가 다른데 그럼 매번 놓여야 될 위치가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그렇게 어떻게 줍니까? 그냥 하단 중앙에 놔. 전체적인 크기를 봐서 하단 중앙에 놔. 그거지. 이게 그 개념이잖아요. 전체적인 크기를 봐서 하단 중앙 정도에 놔. 이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치수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놨어요.
야, 씨, 공간 여기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게, 과연 잘못된 거냐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그래, 도면 잘 그려. 그래, 깔끔하게 그려.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태도 자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태도라는 것도 평가를 해야 되고, 태도를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점관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태도라는 걸 평가를 안 하면, 솔직히 얘가 일할 수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직업훈련 교사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직업훈련 교사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 평가 내용 뭐예요? 기술 가르치고요. 우리가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 평가 그 교육 받을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서류 만들 때도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지식을 알려주고 기술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태도를 알려주고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훈련 교사는. 대부분 학원 강사들이 그러죠. 나는 강사니까 기술적인 내용만 얘한테 전수를 해주면 돼. 얘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싸가지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건 내가 다룰 부분 아니야. 그거는 학교에 있는 교사가 다룰 부분이야. 그러니까 강사와 교사를 구분하는 강사들 그리고 강사와 교사를 구분하는 교사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강사는 기술만 돈 받고 기술만 가르쳐. 하지만 교사는 그게 아니라 걔의 인성적인 부분까지 다뤄야 돼. 라고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교육에서도 인성인 부분을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기술 교육에 뭐가 나와요?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를 가르쳐요. 이 태도가 뭐예요? 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는 인성하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강사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린 인성하고 상관없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 귀찮아. 그것까지 갖다 붙이지 마. 본인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강사냐예요. 제가 학원 다닐 때도 데스크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걔가 어떤 인성이든 걔가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든 그 선생님이 뭔 상관이세요. 선생님은 걔한테 기술만 알려주고 우리는 학원 비만 받으면 돼요. 걔가 쓰레기처럼 살든 말든 냅두세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직업훈련 교육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나가. 내 말대로 태도를 고치든가 아니면 나가. 이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떤 교육에도 인성적인, 왜냐면 사람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일을 하기 부적절한 마인드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도면을 잘 그리냐를 떠나서 일단 이 사람들은 잘 그려도 절대 취직을 해서는 안 돼요. 혼자 일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을 때리고 감점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요 위쪽에는 뭐 있을 거 없으니까 일단 얘를 잡아가지고 무브로 얘를 잘 이렇게 딱 선택을 다 해요. 다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할 때 직교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좌우가 틀어지잖아. 그렇죠? 직교 F8을 눌러서 딱 켜요. 켜가지고 쭉 올려서 딱 해서 위에 공간 살짝만 남게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공간 얼마나 많이 남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밑에 공간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 무브해서 옮겨주는 거예요. 얘도. 딱 잡고, 그렇죠? 딱 해서 찍고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공간 내주는데 얘 하나만 옮기시는 분들 계세요. 얘 하나 옮기고 나중에 따로 옮겨야지. 그러면 피곤해지잖아요. 뭐예요? 이 전체를 같은 높이로 가야 되니까 다 선택을 하고 쭉 해서 위쪽으로 수직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와서 밑에 저거 들어갈 만한 공간, 그 다음에 위쪽에도 저거 사이에 요거 들어갈 만한 공간 남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제어해가지고 툭 이렇게 놔주면 돼.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 공간을 내주면 되잖아. 저거 그냥 무브해서 몇 번 위치 옮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걔는 떨어져야지. 그리고 이제 뭐예요? 앞뒤 거리도 요 사이가 너무 좁잖아. 굳이 이럴 필요 뭐 있어. 앞에 공간 넓잖아.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띄워주고. 얘도? 너무 넓네? 해가지고, 이 정도 맞춰주고.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이걸 하라는 게 그렇게 부당해? 부당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손쉽게, 조정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서 이제 인서트 해가지고, 얘를 갖다 넣는 거죠. 공간 충분하잖아요. 적절히 보고. 얘하고 좀 길이가 달라요. 시험 때 보면은. 길이가 다른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적절히 봐서 그냥 여기 끝, 아니면 이제 뭐 여기 끝에서 여기 끝.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정면도하고 평면도는 폭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긋고, 뭘 하냐면, 얘를 하고, 요걸 넣을 때, 딱 요걸 놓는데, 여기 여유하고, 요쪽에 여유하고 비슷한 정도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유가, 이거 앞으로 좀 당겨야겠네? 툭 놔요. 여기 여유하고 여기 여유. 이거 지금도 약간 얘가 뒤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맞춰도 양반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까지 그려가지고 저렇게 맞춰라라고는 얘기 안 해요. 학생들한테도. 하지만,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앙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는 하죠. 저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지 기본적으로 난 도면 작업을 할 생각이 있어. 라는 거지. 저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뭐예요? 나 귀찮아 죽겠거든? 나 이거 하기 싫어 죽겠거든? 자격증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격증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 사람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계에서는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갖는 걸 가져서는 안 돼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면 어떡해.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일할 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감점하고 그렇게 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도면층이 이제 0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0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해오면 돼요. 카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끄고, 위쪽에다. 위에는 위만 있죠. 위에다 딱 놓고, 그다음 문자는 이제 문자 높이가 안 맞아. 얘는 지금 6이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8이죠. 컨트롤 1을 해서 선택하고, 얘를 8로 바꿔주면 돼. 간혹가다 이제 확대를 했는데, 확대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 확대를 딱 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그대로 간다? 와, 씨. 때려버릴라. 이렇게 되면, 올려줘야죠. 올려서 닿진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뭘로? 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카피 다시. 자, 이렇게. 복사해서, 자, 여기를 찍고, 이 상태에서 F8 눌러서 직교를 킨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적절한 거리를 보고. 가급적이면 이제 떨어질 때 아래쪽을 많이 띄웁니까? 위쪽을 많이 띄웁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위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래쪽을 많이 띄우고 위쪽에는 좀 가깝게 붙게 해주는 게 맞아요. 아래쪽은 공간이 좀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가운데 들어오는 정도로 딱 이렇게 놔줍니다. 그렇죠? 그냥 눈대중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네, 이 정도만. 그래서 이제 여기 땅 치고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정면도에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 줌올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T 스케일 바꿔줘야죠. LTS 라인 타입 스케일. 기본적으로 제가 CAT 1급에서는 0.5를 기본으로 합니다. CAT 2급에서는 0.25를 했는데, 0.5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심선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여기 두 개인데. 그럼 중심선의 개수를 맞춰줄 거니까, 0.24, 0.23, 0.23. 줄여보죠. 아이고, 0.23이래. 0.5인데, 그럼 0.5니까 0.45로 하죠. 0.45. CAT 2급하고 헷갈렸어요. 0.45. 했더니, 하나, 둘, 세 개 맞고, 하나, 두 개. 이 정도면 됐네요. 중심선의, 단선, 저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점 쇄선이죠. 쇄선. 저 쇄선의 개수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맞춰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가상산은 점 2개가 안 나오는데요. 저 정도로 짧은 거면 점 2개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점 2개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점 2개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이 정도 크기로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그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맞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S. 여기까지 했으면 컨트롤 S 저장. 얘는 출력 설정이 없으니까. 하고 이제 이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저장하고 제출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18일 CAT 1급 1교시 이제 도면 작성 문제 2번이죠. 정확히 말하면 문제 2번 도면 작성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